네, 2장 전선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 케이블 선로에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이번 가공전선의 분기점에 전선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해야 된다. 말은 길지만 맞습니다. 3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승탑 및 승조를 할 수 없도록 발판못 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시설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가공전선의 지지물로는 목재, 철조,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을 사용해야 됩니다. 2번 방금 나왔죠. 가공전선의 지지물이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원칙적으로 몇 미터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됩니까? 1.8m입니다. 제 키가 179.3이거든요. 예, 0.7m 크면 1.8m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 조금 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1.8m. 3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의 종별입니다. 풍압하중은 뭐다? ABC, 기역, 니은, 디귿. 뭐죠? 가불병입니다. 가불병. 답은 1번이고요. 4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병종 풍압하중은 갑종 풍압하중은 몇 프로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병종, 그 다음에 을종 모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50%가 됩니다. 5번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압하중 구성재 투영 면적 1제곱미터당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가? 이게 그냥 말로 보세요. 을종 372. 을종 372. 372 뭐요? 372. 372 333. 그래서 372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도체는 333. 을종 372. 을종 372. 이렇게요. 혹은 333. 답은 2번입니다. 6번. 인가가 많이 연접. 그래서 인가병 뭐요? 인가 많이 밀집적이다. 그러면 병종입니다. 인가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인가병. 풍압하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 병종 풍압하중. 답은 3번입니다. 7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구성체가 포인트 강관철탑입니다. 자주 나오는 몇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강관 철탑이요. 철탑인데 강관은 1, 2, 5입니다. 강관 철주 1117이요. 1117. 강관 철주는 1117. 강관 철탑은 1255. 그래서 7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8번 볼게요.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되는 갑종 풍압하중 계산할 때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여기서 목주원은 588입니다. 그래서 목주 들어갔다 혹은 원형 들어갔다 그럼 모두 588이 됩니다. 따라서 8번에 틀린 것이 3번 원형은 588이고 88이가 아니죠. 4번 강관철탑은 7번에서 했지만 1, 2, 5가 맞습니다. 9번 포인트가 뭐다? 애자장치. 애자는 1039입니다. 애자는 1039. 애자는 1039. 그래서 9번 애자 1039.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 이렇게 문제 반복하시면 익숙해지고요. 문제 봤을 때 반가워질 겁니다. 10번
10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일반적인 경우 얼마 이상입니까? 지금 철탑의 이상시 철탑은 1.33인데 이상시 철탑이란 말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2가 됩니다. 지지물 2. 이상시 철탑에 대한 이상시 상종하중에 대한 철탑은 1.33. 기타는 그 외에는 모두 2가 됩니다. 10번에는 4번. 11번 길이가 16m입니다. 16m면 16m 이하에 포함되죠. 16m 이하고요. 900kg이라면은 6.8kN에서 9.8kN입니다. 6.8kN이 700kg, 9.8kN이 1000k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0kg이면 6.8kN 초가 9.8kN 이하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16m 이하면 표에서 뭐가 돼요? 2.8m 이상이 됩니다. 표에서 2.8m 이상. 그럼 1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길이가 9m, 설계하중 6.8kN 이하면 그 11번 문제 표에서 얼마예요? 다른 거 없이 6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12번은 9m 곱하기 6분의 1하니까 1.5m가 된다. 예. 12번은 2번이고요. 13번 다음 중 지선의 시설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선입니다. 지선은 1번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우리가 지선하고 가공지선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선은 얘가 지선이고요. 가공지선은 뭐예요? 가공지선은 얘가 가공지선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1번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가 아니고요.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한다. 전선로의 안정성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죠. 불평형 장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3번에는 1번이 틀렸고 14번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은 지선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3번 시험을 친다고 하면 2번은 나올 정도로 지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선을 사용해서 강도 분담시켜서 아니 되는 것은 철탑입니다. 철탑. 답은 1번. 1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수치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맞고요.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3.31.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수치가 딱 꽂히는 수치가 있습니다. 3.31이라는 수치는 없습니다. 4.31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31. 2번 지선의 연선을 사용한 경우 소선은 3가닥이고요. 3번 지선의 연선을 사용한 경우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 맞고 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할 거 14번에서도 나왔었죠. 15번은 1번이고 16번 또 지선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지선의 안전율 2.0이 아니고 2.5죠. 2번 소선은 최소 2가닥 이상이 아니고 3가닥 이상입니다. 3번 지중해 부분이 지표상 20cm까지가 아니고 30cm까지죠. 30cm까지 아연, 도금, 철봉 등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했고 4번 도로 횡단하는 곳의 지표상 높이는 5m입니다.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4.5m, 일반적인 도로 횡단할 때는 5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6번에 맞는 것은 4번이고요. 17번 이제 가공인입선인데 저압 가공인입선입니다. 저압 가공인입선, 연결인입선과 가공인입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공인입선이고 1번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사용 가능하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다. 그래서 경간이 20m인 경우는 15m 초과죠. 15m 초과는 2.3, 2.6 15m 이하일 때는 1.25에 2.0 수치
15m 이하할 때는 1.25, 2.0, 15m를 초과할 때는 2.3, 2.6입니다. 그래서 3번 2번에 경관 20m의 경우 지름 2mm가 안 되죠. 15m를 초과하니까 2.6mm가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경관이 10m면 15m 이하니까 2mm 사용 가능하고 4번 경관이 20m면 15m 초과하니까 2.6mm가 맞습니다. 17번은 2번이고 18번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미터로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되는가. 연접 인입선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 것이 100m로 초과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하지 않을 것, 고압과 특고압은 연접 인입선을 시설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 그래서 18번은 답이 3번이고요. 19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아래 위험을 표시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선 높이는 몇 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래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한다. 그러면 고압의 도로 횡단이면 6m입니다. 6m. 그런데 그 아래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지표상 높이를 얼마? 3.5m로 할 수가 있죠. 위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은 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하면은 뭐 6m, 일반 장소 5m 이렇게 되지만 지금 위험 표시를 하면 3.5m까지 감할 수가 있다. 20번 고압 가공 인입선 등을 다음과 같이 시설하였다. 시설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금 나왔죠. 고압 가공 인입선 아래 위험 표시하고 지표상 3.5m 높이에 시설했다. 맞고요. 이번 전선은 5mm 경동선 뭐다? 고압 가공 인입선은 8.01로 오죠. 고압 가공 인입선은 8.01로 오니까 5mm에 8.01kN 5mm니까요. 5mm 경동선 사용한 건 맞고요. 3번 고압 가공 인입선 애자 사용 공사로 할 수가 있고 4번 15m 떨어진 다른 수용과의 고압 연접 인입선을 시설하였다. 고압 연접 인입선이란 것은 없습니다. 시설 못하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21번 저압 옥축 전선로의 공사에서 목조 조용물의 시설이 가능한 공사는 목조 조용물의 시설이 가능한 것은 금속으로 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금속으로 된 것은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에 가능한 것은 금속이 아닐 것. 그래서 1번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 공사, 금속 피복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4번 금속관 공사는 금속이니까 원래 안 되고 버스 덕트 공사도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도 되죠. 애자 사용 공사는 목조에 가능한데 다만 전개된 장소에 하나입니다. 22번 고압 옥축 전선로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고압 옥축 전선로는 일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할 것, 눈에 보이는 곳에 시설하고 2번 전선은 케이블일 것. 3번 케이블을 수직으로 붙인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를 5m 이하로 할 것이 아니고 6m입니다. 이 부분은 케이블을 수직으로 붙일 경우 옥랩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금속 덕트 같은 것들도 수직으로 시설할 경우는 6m입니다. 5m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를 보면 1m짜리가 있고 1m, 1.5m, 2m, 3m, 6m 이렇게 됩니다. 1m 지지점 간의 거리, 지지하는 곳 간의 거리. 그래서 1m짜리 있고 1.5m짜리 있고 2m, 3m, 6m가 있습니다. 5m짜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4번 케이블은 경관,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할 거 맞습니다. 23번 특고압 옥축 전선로. 옥축 전선로 중에서 특고압은 몇 킬로볼트 초과 시 시설해서는 안 되는가? 100킬로볼트인데요. 이것도 특고압에서 시설하면 안 되는 거 100킬로볼트도 몇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내 특고압 케이블 시설도 옥내에 시설하는 특고압 케이블도 100kV 넘는 곳에 시설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고압을 시설할 수 없는 것 옥측 100kV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 옥상 전선로. 시설하는 전선 인장각 2.3만 보면 답 나오죠. 2.3이 얼마? 2.3이 2.6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로 이어달라고 했던 거 2.3이 얼마? 2.3이 2.6입니다. 20.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하고 25번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이들 사이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었는가? 고압 옥상 전선로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는 60cm가 됩니다. 60cm고 여기 또 만약에 식물과 또 하나 나오죠. 식물과는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처럼 옥상 전선로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는 60cm 이격거리가 된다. 26번 특고압으로 가설할 수 없는 전선로는 1번 지중전선로, 2번 옥상전선로, 3번 가공전선로, 4번 수중전선로. 뭘까요? 옥상에 있는 전선로는, 집 위에 있는 전선로는 특고압으로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답은 2번. 27번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나란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력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이 나란히 지나갈 때 유도작용에 의해서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선과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2미터. 우리가 전자유도장애 들어보셨죠? 전자유도장애. 전력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 자기장이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격거리를 2m 이상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가죠, 연가. 예, 연가 혹은 또 전력공학 시간에 배운 거. 연가나 차폐선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8번 사용전압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는 전하선로 길이 12km마다 유도조로가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자주 나온다 그랬죠. 60kV 이하에서는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 60kV를 초과하면은 40km마다 3마이크로암페어.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5kV 이하는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할 것. 29번 저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케이블은 조과용선의 행거로 시설하고 이때 사용 전압이 고압일 때는 행거의 간격 몇 cm 이하로 하는가? 행거는 50cm, 테이프는 20cm. 행거는 50, 테이프는 20. 그래서 29번의 답이 2번입니다. 30번 경관의 가공전선으로 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할 때 조과용선, 케이블은 무겁기 때문에 조과용선에 행거나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조과용선에 대한 기준인데 고압입니다. 고압은 그러니까 단면적은 똑같아요. 단면적은 고압이나 특고압이나 둘 다 22스퀘어입니다. 그런데 인장 강도가 틀리죠. 고압은 5.93, 그 다음에 특고압은 13.93, 5.93에 13.93. 단면적은 22고요. 인장 강도는 5.93이고 13.93입니다. 8 차이 난다고 그랬죠. 30번에 1번입니다. 3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케이블은 조과용선의 행거에 의해서 시설한다라고 했죠. 이번 케이블은 조과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과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해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이고 3번 조과용선은 인장강도 13.93의 이상의 연선 맞죠? 인장강도 13.93이라고 했고 단면 38이 아니고 22입니다. 22.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고요. 4번 조과용선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는 접지 규정에 의해서 접지할 것도 맞습니다. 32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저압 가공전선. 400V 이하고 저압 가공전선인데 케이블이나 저런 전선의 경우 제외하고는 3.43에 얼마? 3.43 나오면 답 나오죠. 3.43은 얼마요? 2.3에 2.6, 3.43에 3.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에 있는 표는
꼭 좀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번에는 답이 3번, 3.2. 33번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이 경동선일 경우 안전율이 얼마냐? 경동선 내열동 합금선은 2.2, 그 외는 2.5입니다. 경동선 내열동 합금선 2.2. 34번 사용전압이 60kV인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지주, 완금률 또는 지선 사이 이격거림이 일반적으로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60kV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15. 예. 그래서 15kV. 15kV 미만입니다. 15kV 미만은 얼마? 15였죠. 그 다음에 22.9kV 있죠. 22.9kV. 얼마? 20입니다. 그 다음에 66kV 자주 나오는 거 얼마? 224. 그 다음 154. 339. 345. 얼마? 4416. 이렇게 암기해 달라고 했고요. 60kg는 여기에 포함돼요. 60kg. 60kg는 66kg 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40cm가 된다. 35번 특과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률, 지수 또는 지선 사이 이격거리는 상전선 15kV인 경우 일반적으로 얼마냐? 지금 여기에 15kV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미만. 15kV 미만이에요. 그래서 15kV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됩니다. 22.9kV, 즉 15kV 이상의 25kV 미만해서 20cm가 됩니다. 36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횡단하는 경우, 지금 가공전선입니다. 가공인입선 아니에요. 근데 가공인입선이나 가공전선이나 철도 횡단은 모두 같죠. 철도 궤도 횡단은 6.5m. 저고압 모두 철도 궤도 횡단 6.5m. 37번 3300번 고압입니다. 교통이 번잡한 도로 횡단이에요.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는 얼마? 도로 횡단은 36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압, 고압, 특고압 모두 도로 횡단은 6m입니다. 모두 6m. 특고압에서 160km 뭐 초과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 도로 횡단하면 저압, 고압, 특고압 모두 6m가 됩니다. 38번 사용전압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한다. 뭐다? 6m요. 6m. 도로 횡단 6m. 39번 볼게요. 39번. 3, 4, 5kV 송전선이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 예. 산지입니다. 산지. 산지는 우리가 일반 장소는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인데 산지는 1m 빼죠. 5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기준이요? 얼마 기준으로 5m입니까? 160kV 기준입니다. 그래서 몇 볼트 기준으로 몇 미터만 알면 돼요. 그러면 5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니까 단수를 구해야 되겠죠. 단수. 160kV 기준이기 때문에 3, 4, 5입니다. 3, 4, 5에서 기준인 160을 빼요. 그리고 몇 kV마다? 10kV마다 1단입니다. 10,000V마다 1단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18.5, 185 나누기 10 하니까 19단이 되죠. 19단. 그러면 얼마? 5 플러스 19 곱하기 0.12 하니까 7.28. 그래서 외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의 3, 4, 5에서는 7.28이다. 변한 게 아니니까요. 산지의 3, 4, 5kV에서 7.28이다. 그럼 40번 볼게요. 40번. 40번은 40번은 3, 4, 5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니까 평지는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됩니다. 똑같이 3, 4, 5kg면 얼마야? 3, 4, 5kV일 때 얼마? 19단이었죠. 따라서 얼마? 6m 플러스 19단 곱하기 0.12 하니까 8.28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지 얼마? 3, 4, 5kV에서 산지는 7.28. 3, 4, 5kV에서 평지는 8.28. 외우셔도 됩니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요. 40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8.28. 그 다음 41번 특구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 그래서 보세요. 가공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가공전선 고압 특구압이 있습니다. 얼마? 8.01에 5. 8.001kN에 5mm. 특구압 얼마? 8.71kN에 22제곱밀리미터. 가공전선. 가공지선은 한 단계 낮습니다. 8.01에 5 밑에가 얼마요? 5.26에 4죠. 5.26에 4. 얘는 얼마? 한 단계 아래가 이렇게 되죠. 8.01에 5 혹은 8.01에 22제곱밀리미터.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공전선과 가공지선은 비교하면서 가공지선이 가공전선보다 한 단계 아래의 전선을 사용한다. 그러면 41번에 얼마요? 특고압에서 가공지선이니까 몇 밀리미터냐 묻고 있으니까 5mm가 답이 됩니다. 42번 특과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비정철주 중 각도형, 우리가 직선형은 3도 이하고요. 각도형은 3도를 초과하는 것이 각도형입니다. 네. 43번 너무 자주 나와요. 뭐라고 했냐?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내장형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경간의 차가 큰 내장형 이렇게요. 그래서 지지물로 비정철주, 비정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을 사용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지지물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내장형, 경간의 차가 큰 내장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44번 철탑의 강도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상시 상정하주 계산에 사용되는 풍압에 의한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풍압은 일단 수직이 있고요. 수평횡, 수평종이 있습니다. 수평횡, 수평종, 수직. 좌굴하중은 수평횡, 수평종 이런 거하고 틀리고 전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 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44번에는 2번. 45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이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과 풍압이 전선로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수직하중, 수평횡, 수평종 하중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 혹은 풍압이 전선로 방향 두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45번의 답이 2번. 46번도 자주 나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해서 10개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개 이하마다 내장형 에다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항기로 시설하는가? 철탑을 10개 이하마다, 철탑입니다. B종 아니고요. A종, 목주 아니고요. 철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종이나 목주는 지선을 시설하잖아요. 철탑은 뭐다? 10개 이하마다 내장형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철탑항기를 시설해야 된다. 10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10개 이하마다 내장형 장치를 시설한다, 이런 말입니다. 47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 뭐요? 저압과 고압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고압과 저압, 그거 병가죠, 병가. 병가고
저고압이면 이격거리가 0.5에 0.3이다. 저고압이면 0.5, 0.3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0.5, 0.3. 0.5인데 케이블 등을 사용했다 0.3이 됩니다. 그리고 고압을 위에, 저압을 아래에 시설하는 저고압 병가. 그래서 케이블이다, 뭐 저런 전선이란 말이 없으면 0.5가 됩니다. 이 사이 이격거리는 0.5. 답은 50cm. 48번.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술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 몇 cm 이상을 할 수 있는가? 47번에서는 케이블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50cm였잖아요. 여기에서는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30cm가 됩니다. 답이 30cm. 그리고 우리가 35kV 이하일 때는 1.2에 0.5m. 즉, 특고압에, 지금 저압 고압입니다. 35kV 이하 특고압에서는 1.2, 일반적인 경우 1.2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35kV 초과하고요, 100kV 미만이면은 2m에 1m, 2m. 일반적인 경우 2m, 그 다음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1m 이렇게 되는 거죠. 49번 66kV 가공전선과 66kV 가공전선은 35kV 초과하고요, 100kV 예, 이하죠. 이하에 66kV가 있습니다. 이것과 6kV는 고압입니다. 고압. 따라서 특고압과 고압을 병가하는 경우요, 이렇게 했을 때 특고압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이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때 어떻게, 우리가 원래는 특고압이 얼마였어요? 8.71에 22제곱밀리미터죠. 네, 이런 경우 병가를 한다. 이 위에 어떻게 21.67에 50 혹은 55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원래 특고압 8.7에 20인데 이런 병가를 하니까 21.67에 50.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사용 전압이 35kV를 넘고 1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동일 지점을 시설할 수 있는 조건을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인데 일단 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이종특고 보안공사에 의한다. 보안공사는 이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저압 가공전선과 이격거리는 0.8m 이상을 한다. 너무 가깝죠? 얼마? 2m입니다. 앞에서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35kV를 넘으면 2m. 케이블이면 얼마? 케이블이면 1m. 예, 그래서 여기도 0.8m가 아니고 2m가 됩니다. 케이블이란 말이 있으면 1m고요. 3번은 49번에서 한 것처럼 21.6kg에 50이고요. 4번 특고압 가공전선 지지물은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이 합니다. 목주는 안 된다. 답은 2번이고요. 51번 다음 중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 뭐다? 공가죠, 공가. 공용 설치, 공가. 1번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번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화파종에 대한 안전율은 풍화파종에 대한 안전율은 1.5입니다. 3번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 모두 75다. 저압과 고압 모두 75가 아니고 저압은 75고요. 고압은 공가를 할 때 고압은 저압의 2배입니다. 150이에요. 150. 51번에 3번이고요. 52번 사용 전압이
몇 킬로볼트를 넘는 특과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해서는 아니 되는가? 35킬로볼트입니다. 22.9킬로볼트, 우리가 길 가다 볼 수 있는 그 22.9킬로볼트에는 약전류 전선, 전화선 등이 많이 시설되어 있죠. 근데 35킬로볼트를 넘는 특구압하고 저압하고는 함께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35,000볼트를 넘는 그 약전류 전선과 전력선은 공과할 수가 없다. 답은 4번이고요. 53번 고압 가공 전선은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경관은입니다. 53번 표준 경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에 250에 600이요. 그래서 철탑은 150에 250, 600 중에서 600에 포함되죠. 철탑은 6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보안공사도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즉 표준 경관을 묻고 있고, 표준 경관에서는 답이 600m, 철탑 600m가 됩니다. 여기 있는 표준 경관을 바탕으로 그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 경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이 이론이 좀 많았던 것처럼 문제도 다소 많기 때문에 2시간에 나눠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